자,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지수 로그를 우리가 했고, 그거를 이제 함수로 하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파트가 좀 분량이 애매해서 원래 그 한 2번 수업으로도 끝낼 수 있는데 그냥 여유 잡고 4번 수업할 거거든요. 지수 함수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그 지수를 활용한 방부등식이 있고, 로그를 활용한 방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요 4번의 수업을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3번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은 이제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이 대단원 첫 번째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수원 전체에서 한 거의 40% 가까이는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40% 가까이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볼 건데, 자, 오늘은 지수함수를 볼 거고, 그 이제 함수가 나오니까 이제 좀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고1 때 우리 그 직전 시험에서 그 시험범위였던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생각하면 될 거거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좀 할 만 하셨습니까? 유리함수, 무리함수. 근데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뭐 그렇게 막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좀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야. 어찌 보면은 앞에 지수 로그보다 좀 더 쉽게 느끼는 친구들도 많아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수함수는 요겁니다. 이제 함수니까 y 는의 꼴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x가 이제 있잖아요. 변수 x가 있는데, 근데 y는 x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변수가 밑에 들어가 있어. 밑에. 자, 그런데 지수함수라는 거는 그 이제 변수 x가 지수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수. 그래서 이 지수의 값이 미지수, 변수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이제 그려지는지 확인해 볼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2의 x제곱의 값이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는데,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적당한 값을 계속 넣어서 확인해 보면은 2의 x제곱이 중복돼서 나오지는 않고 하나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y는 2의 x제곱은 이제 함수로 볼 수 있어요. 함수. 이게 왜 함수냐면은 x가 주어질 때 이 값도 하나로 정해지니까 함수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x값에 따라서 ax제곱의 값도 하나로 정해지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x제곱을 좀 더 일반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a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는 x에 대한 함수이다. 그래서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이제 부릅니다. 지수함수라고 이제 부를 거야. 지수함수.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로, 자, 만약에 a가 1이 아닌 경우, a가 1이 아닌 경우를, 다시. a가 1이 아닌 이유죠, 이유. a가 왜 1이 아니어야 되냐면, 우리 로그 할 때에도, 로그에도 그 조건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로그 an 있잖아? 로그 an. 자, 밑이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 똑같아, 얘가 지금. 얘도 지금 a가 밑의 역할을 하니까. 그럼 왜 1이 아니어야 되느냐? 만약에 a를 1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게 1의 x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에,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수함수로 나오는데 지수함수로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수함수는 특별히 a가 지금 밑이 1이 아닌 양수일 때만 생각할 거야. 1이 아닌 양수일 때. 음수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즉, 이런 함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함수는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x의 값이 이제 주어졌을 때 이제 함수로 점을 찍어봐. 이렇게 점을 찍어봤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지금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지금 그려보는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x에다가 정수값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이었을 때 이러한 곡선이 나온대. 이러한 곡선이. 자, 상식적으로, 자, x가 점점 커지면은 당연히 이 결과값도 커지겠죠, 그죠? x가 작아지면 이 결과값도 작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우상향.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죠, 이제. 자, 반대로 x가 만약에 작아지게 된다면 y 값도 작아지게 되는데, 이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왜냐하면 봐봐. x축은 y는 0으로 보는데, y는 0. 자, x에 무슨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y 값이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0이. 생각해보면은 2의 거듭제곱에 대한 식이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니? 0이?
x가 0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x가 0이면은 이게 1이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런다 하더라도 이 값 자체가 절대 0이 나온다든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가 x가 작아지면은 y 값도 작아지긴 하지만 x축 밑으로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뚫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라 생각하면 돼. 점근선을 가지는 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의 범위가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자, 이번엔 밑이 1보다 작은, 뭐 예를 들면은 뭐 y는 자 2분의 1의 x제곱, 자 밑이 1보다 작죠. 요런 그래프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야. 한번 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얘는 이제 반대로 x가 커지면 y 값이 작아지게 그려진대. 그래서 우하향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진대. 얘는 이제 우하향하는 식으로. 자, 위에는 밑이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처럼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밑이 1보다 크면은 이제 오른쪽 위로 우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그거를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수를 새로 배울 때에는 그 함수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본적인 정보, 특징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자, 뭐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다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비슷하게 확인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는 자, 어떤 정의역을 갖냐면은, 자, 정의역은 x 값의 범위입니까? y 값의 범위입니까? 정의역은 무슨 값의 범위입니까? x의 범위입니까? x의 범위? 자, x의 범위인데, 그럼 x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봐. x가 지수에 있어, 지수. 그러니까 정의역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 그 x가 들어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제한 조건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제한 조건이 있는지. 근데 x가 지수에 있으면 이거는 제한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제한 조건이냐면은 우리 무리함수에서 y는 루트 x. 자, 이거 루트 1이 음수면 안 됐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x가 0 이상이다 라는 정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x분의 1의 그래프로서 이게 분모가 0이면 안 됐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불문율인 거잖아. 자, 루트 1이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한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x가 지수에 있으면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와도. 그래서 정의역은 자, x가 뭐가 와도 상관이 없으므로 실수 전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이라 적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적으시고요. 전체 집합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야, 치역. 이제 치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y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함수를 한번 그려봐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자, 밑이 1보다 큰 그래프가 이거예요. 밑이 1보다 큰 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y 값이 기본적으로 양수로밖에 나오지 않죠.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어느 점을 찝던 간에 y 값이 항상 양수가 되죠. 그래서 치역은 y가 0 이상입니다. y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점근선은 아까 확인했듯이 x축이 점근선이었습니다. y는 0이 점근선이었어요. 얘는 x축으로 적을게요. x축.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자, 요 케이스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 있으면 x가 증가하면 y가 이제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y가 감소하시는 것으로. 자, 그리고 이제 5번도 보시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이 y는 ax 제곱이라는 이 식에서 밑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냐 이거야. 자, 몇 컴마 몇을 지날까? 밑의 값에 관계없이 밑이 무슨 수가 되더라도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일까? 자,
우리 그 지수 단원 배울 때 0제곱이 몇이었지? 0제곱이? 1이었죠? 그러니까 x가 0이면 밑에 관계없이 항상 그 결과가 1이 나올 거야. 1이.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은 0,1을 지날 겁니다. 0,1. 0,1을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따졌었냐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을 때, 자, 이제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많아야 한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많아야 한 개. 지금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지면 안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많아야 한 개라는 조건을 충족을 하죠. 이거 1대1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도 한번 좀 해볼 겁니다. 평행이동 이제. 평행이동도 해보면. 자, 유리함수 평행이동 했듯이 그냥 지수함수도 이제 XY 조금 조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사실들이 바뀌게 되고 그래프도 이렇게 뭐 옮겨지겠죠.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요 지수함수 y는 ax제곱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좀 바뀌긴 바뀌거든요. 근데 그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요거일 거 아니야. 여기 다시 한번 쓸게. y는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으로 쓸 수가 있죠. x축으로 m 이동했으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넣는 것이었고, y축으로 n 이동했으면은 뒤에 n을 달아주는 거였잖아. 뒤에 n을 달아주는 거. 그럼 요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냐? 정의역은 이제 요 x의 범위라고 했는데, 여기 x의 범위가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별다른 제약 조건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위에처럼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볼 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수 전체 집합. 우리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입니다, 이제. 자, 치역은 y 값의 범위인데, 원래 이제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y가 0보다 크다 였었잖아. 근데 거기에 자, 플러스 n이 달려있어, 플러스 n. 그러면은 n만큼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n보다 크다라는 식의 치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n이 됐으니까 그냥 n만큼 더 추가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도 마찬가지야. 그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은 점근선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니? 점근선도. 원래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얘가 점근선인데, 만약에 평행이동이 이렇게 됐다면 그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따라 올라갔었을 거란 말이야. n만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근선을 y는 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n. 그럼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치역이랑 점근선의 요거 있죠. 요 n이라는 거는 이 지수함수의 이 뒤에 상수항에 해당이 되죠. 상수항.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함수식에서 이걸 내가 지수항이라고 부를게. 지수항. 얘를 지수항이라 부르고 얘를 상수항이라 부르면 지수함수의 상수항이 곧 이 점근선의 y값 혹은 치역에 들어가는 y값의 그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연관을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자, 마찬가지로 이게 지수가 0이면은 이게 1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1. 그럼 얘가 이제 지수가 0이 되려면 x에 이제 m이 들어가야 돼. m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럼 x에 m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1이기 때문에 y는 n 플러스 1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y는 n 플러스 1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 플러스 1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 이제 볼 거야. 대칭이동을 좀 볼 건데, 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비칭. 자, 이 세 가지를 다 볼 겁니다. 이제 자, 먼저 이 지수함수 y는 ax제곱을 x축 대칭을 하면은, 우리 이제 1학년 때 배웠죠. 도형이동에서 x축 대칭하면은 무엇의 보호를 바꿨냐면은 이 y의 보호를 마이너스 y로 아마 바꿨을 거야. 마이너스 y로. 그래서 원래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데 양변에 그 마이너스 한 번 더 처리해주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에 a의 x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2번 y축 대칭은 x의 보호를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은 x, y 다 바꾸는 거였으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여기도 붙고 마이너스가 여기도 두 군데 다 붙게 되겠지. 두 군데 다. 자, 근데 이 식에서만 좀 그치지 말고, 자, 요것도 좀 해줘야 돼. 자, 우리가 그래프도 좀 봐야 돼. 그래프도 이제.
자, 가장 기본적인 y는 a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 이거잖아요. 밑이 1보다 큰 것으로 가져갈게. 밑이 1보다 큰 거. 그럼 밑이 1보다 큰 그 지수함수를 한번 먼저 좀 따져보고. 자, 그럼 얘가 이제 y는 ax제곱이야. ax제곱. 자, 근데 얘네들을 이제 저 세 가지 그 대칭 이동을 다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얘를 x축 대칭하게 된다면 이제 x축이 여기 있으니까 밑으로 접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밑으로. 그럼 밑으로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의 x제곱. 자, 그리고 그 얘를 y축 대칭을 만약에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면은 그 y축 이 세로선에 대해서 좌우로 이렇게 뒤집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 얘가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한 거니까 둘 다. 자, 일단 x축 대칭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또 y축 대칭을 또 해볼게. 이 초록색을.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 대칭 이동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칭 이동했을 때.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좀 그려 나오게.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죠.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마찬가지 대칭 이동 다 해보시면, 자, 처음에 x축 대칭, y의 보호가 바뀐 거였는데 x축 대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 대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x의 보호가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흰색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으로 접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은 이제 자, x축 대칭 해놓은 놈을 초록색을 y축 대칭을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얘는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려볼 수가 있지. 이렇게. 자, 이거를 내가 괜히 이거 둘 다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지수함수 식이 주어지면 그 지수함수 식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를 좀 알아야 돼.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는지. 근데 사실 보면은 내가 총 이 그래프를 8개를 그렸잖아요. 8개를. 그지? 근데 사실 그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 4개 모양이나 여기 4개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지수함수의 그 그래프 모양을 4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4개. 뭐 흰색, 보라색, 분홍색, 초록색 4개라 가정해 볼게 이제. 그러니까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모양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는 이 식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인지를 알아야 돼. 이걸 보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봐봐. 일단 밑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요 케이스인데 이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y값에 마이너스가 붙은 셈이니 y값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무슨 축 대칭입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흰색을 x축 대칭을 한 보라색처럼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라색처럼. 보라색처럼 그림이 그려지는데 평행이동에 현재 추가가 돼 있어. 평행이동.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보라색을 x축으로 1,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모양 정도는 일단은 좀 이게 떠올려야 되겠지, 그지? 기본 모양 정도 떠올려야 되고, 이제 흰색을 이제 베이스로 하시는데, 흰색을 베이스로 하는데, 이제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었나를 보시면서 그 마이너스 붙은 거를 보고 이거 어떤 대칭이 된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얘가 이제 쉽지가 이제 않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근데 뒤에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이제 그리는 그런 이제 예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제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Y예보가 바뀌었으니까 X수치가 하면은 밑으로 접어야 되지, 밑으로. 그러니까 흰색을 밑으로 접으니까 보라색이 아니라 그 어떻게 됩니까? 초록색 되는 거 맞니? 초록색 되는 거? 초록색이 되죠? 그래서 아까 수덕수덕 그랬지, 방금. 잘했어. 제가 왜 저러고 있지? 자, 그래서 초록색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제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수함수의 대소 가는 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나오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지우기 전에 봐봐. 일단 알아야 되는 거. 밑이 1보다 클 때, 흰색만 보세요. 밑이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죠. 밑이 0과 1 사이 있을 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의 x는 지수잖아, 지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클수록 이 함수값도 큰 거고, 얘는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이 작은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 자, 그 내용을 좀 이제 유념한 채로 밑에 대소관계를 보면은, 자, 밑이 1보다 클 때가 먼저 나옵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x2가 x1보다 더 크다면은 함수값 또한 이 x값들을 여기 대입한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가 더 크게 되겠고요. 이는 곧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그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밑에 2번도 자, 0과 1 사이일 때인데 0과 1 사이일 때 자, x2가 더 크면은 이번에는 그 함수값이 반대보호가 됩니다. 반대보호가. 아까 감소한다라고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때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최소인데 자,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는 이제 다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자, 결국 이 함수값의 최대최소 얘기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거 똑같아. 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x의 범위가.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 x가 여기 지수에 들어있잖아요. 지수 역할을 하잖아, x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지수함수 y는 ax제곱은 지수가 커야지만이 이 결각과 함수값도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다. 밑이 1보다 클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곧 x이기 때문에 x가 작을수록 지수가 작은 셈이니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고, 최소값이. 반대로 x가 클수록 지수가 큰 셈이니까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값. 자, 반대로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오히려 지수가 어떻게 될수록? 자, 지수가 작을수록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근데 x가 가장 작을 때가 지수가 가장 작을 때이니까 당연히 x가 m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주는 거죠. 얘는 반대로. 그리고 x가 가장 클 때에는 지수가 가장 클 때이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값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가 달라지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밑이 1보다 크면은 지수가 클 때 최대, 지수가 작을 때 최소라고 이해하시고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 마지막으로 이제 y는 a의 fx. 자, 이제 지수가 fx로 일반화가 된 거야. 지금까지는 x였잖아, 그냥. 이제 fx로 일반화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밑이 1보다 클 때, 자, 지수가 커야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가 fx니까 현재는 지수가 최대일 때가 afx 제곱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수가 최소일 때가 afx 제곱이 이제 최소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최소가 나온다. 그리고 밑에 0과 1 사이일 때 마찬가지로 지수가 최대일 때 오히려 반대로 최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최소일 때 이번에는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값이.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요 두 가지하고 아까 대조관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얘기 하지 않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다 나눠서 하냐면은, 자, 주의해줘야 돼. 지수가 그냥 아주 단순한 x로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fx로 주어져 있느냐, 이 차이를 좀 잘 구별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자, 밑이 1보다 클 때야. 자, 지수가 x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x가 크면 지수가 크기 때문에 최종 함수값도 최대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얘는 지수가 x가 아니라 fx잖아. 그러니까 x가 최대라고 해서 이 x가 최대라고 해서 현재 지수인 fx가 꼭 최대가 되는 게 아니야. 꼭 최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그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수에 2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2차식이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이제 x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과 1 사이의 범위로 주어져 있다라고 해봐. 이제 그러면은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클 때 얘도 가장 크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지수 자체가 2차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대칭적 1이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데, 지금 이 지수, 이 2차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x가 0일 때 최대가 나오잖아. 반대로 x가 0이어야지만이 이 지수가 최대가 되지 않습니까? x가 0이어야지만이. 그러니까 무조건 x가 클 때가 이 지수 함수의 최대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수가 최대여야 이 전체 함수값이 최대값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수가 최대가 되려면은 그게 x가 최대일 때 지수도 최대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x값에서 최대가 나오는지는 지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지수 상황을 보고. 자, 그걸 유념해 주시면서 이제 필수 예제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자, 이제 네 가지 소유형이 나오는데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자, 다음 함수를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다시 한번 써주면 1번은 y는 2에 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좀 따질게요. 이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따지는데,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자, 얘는 어떤 함수가 평행이동이 된 것이냐. 자, 기본 베이스 함수 있잖아.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해서 얻어지지 않았을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됐을 거야. 이제 x축으로 마일, y축으로 마일.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이 함수를 그려놓고 평행이동을 좀 해주면 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좀 그려주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함수 그린 다음에 얘를 이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이제 좀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리려면 이 함수의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그 모양을 먼저 생각해. 모양만.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우상향하는 모양인 거 기억이 나시죠? 아까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근데 이 모양으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야. 이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항상 우리가 함수를 그릴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는데, 우리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릴 때에도 그 좀 신경 써서 그려야 되는 거. 그냥 막 대충 그리면 안 되고. 뭘 신경 써야 되니? 뭘 신경 써야 됩니까? 무슨 절편? X절편을 확인해야 돼? Y절편을 확인해야 돼? 근데 보통 X절편, Y절편 중에서 Y절편을 구하는 게 좀 더 쉽고, Y절편만 확인해도 그래프는 그려집니다. 하나만 확인해도 돼.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번 배웠을 때에도 Y절편 하나만 확인했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서 Y절편을 확인해보자. 자, X에 0을 한번 넣어보세요. 0 넣어주면은 Y도 0 나온대? 그지? 그러니까 0,0 이점을 지나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이런 식의 그래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점근선은 이 뒤에 지수 함수식의 상수항의 점근선이라고 해서 저 상수항이 알겠죠?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로서 존재하겠죠. y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1번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한번 좀 써보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한번 써보면 자 이제 정의역은 이제 자 괄호 중괄호가 아니고 항상 모든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그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으로 쓰십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치역은 이제 그 y 값의 범위인데 그 y가 기본적으로 요거 마이너스 2보다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y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 점근선은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했어.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이제 2번. 자, 여기 이 소유형이 4개잖아. 작은 문제가. 이게 왜 4개냐면은 아까 지수함수의 개형이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4가지를 다 한 번씩은 좀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4개가 이제 실려져 있고 자, 2번은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또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알아야 돼. 일단 얘. 자, 얘는 가장 모티브가 되는 함수. 그 y는 3의 x제곱 있잖아. 3의 x제곱. 얘를 이제 x의 부호가 바뀐 거잖아, 얘가 이제. 그럼 x의 부호가 바뀐 거는 무슨 대칭한 겁니까? y의 부호가 바뀐 거죠, y의 부호.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봐, 일단. 근데 아까랑 똑같이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야.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죠. 근데 얘를 이제 y축 대칭을 해보라고. y축 대칭. y축이 아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좌우로 이렇게 반전을 시키라 이거지. 좌우로 반전시키면 아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그래프 모양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다 이 얘기야.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거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봐봐. 얘도 이 3의 x제곱을 이제 3의 x제곱을 좀 헷갈리게 볼 수 있으니까 색깔을 좀 할게. 자, 3의 x제곱 원래 이건데 근데 이제 이 흰색 동그라미 친 거는 이런 그래프죠. 얘가 이제 y축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흰색 그래프를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되는 거지 사실.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인 개형은 우하향으로 보시면서 이제 한 칸 내리면 돼.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y절편을 확인해 보자. y절편을. 자, x 0을 넣어봅시다. 0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0 넣어주시면은 3의 0제곱이 1이야 1. 그러니까 1 빼기 1 해주니까 0이야 0.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게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리면 된다고.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을 때 이 점근선은 뭐가 되냐? 요 숫자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다 적어보시면 점근선 자, 적어보시게 되면은 자, 정의역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 그 y값의 범위. 요거 그대로 그냥 갖다 쓰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점근선이야. 자, 요거 그대로 또 갖다 쓰시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고 3번도 이제 봅시다. 3번도 3번은 뭐야? 마이너스 3의 x 빼기 1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1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네. 자, 이건 또 어떻게 그려지나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 자, 얘는 자, 가장 그 모티브가 되는 함수가 뭔지 생각해 봐. 자, 얘를 이제 보면은 얘는 자, 얘를 이제 보면은
얘는 이제 이거죠.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얘는 y의 마이너스가 붙은 곳으로 이해하면 무슨 쪽 대칭이 된 거? y의 마이너스 붙었네? 무슨 대칭? x축 대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원래 y는 3의 x제곱 이건데 자 y보 바뀌었으니까 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 된다고.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리시는데 근데 이제 그 평행이동이 좀 돼 있긴 하죠.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축으로 1, y축으로 3. 자, 요렇게 해주면 되기는 해. 평행이동 옮겨도 되는데 이제 그 y절편이 그냥 대입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x에 0 넣어주시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일단 양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양수가 나오는 거 정확히 계산하면 3분의 8입니다. 3분의 8. 그래서 0,3분의 8 이 정도 좀 지나게 이 흰색 모양으로 그리라 이거야. 이 흰색 모양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점근선 확인해 보시면 자 요게 점근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y는 3 얘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 또 확인을 해볼게. 정의역, 치역, 점근선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정의역 똑같습니다.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치역 여기 잘 봐야 돼. 치역이 지금 y는 3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그 y가 3보다 어떻다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래프 모양을 봐봐. y가 3보다 작은 쪽에만 그려졌잖아. 부등호를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를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해줘야 돼.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요 3 그대로 갖다 쓰니까 y는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3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도 이제 볼 건데 저희 카메라가 다 담길려나 모르겠네. 일단 요거까지 좀 쓰시고 여기만 살짝 좀 지울게요. 여기만. 근데 여기 다 쓰셨죠? 여기만 지우겠습니다. 여기만. 지금 그 공간이 애매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y는 자, 마이너스 2에 어우 되게 복잡하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거기 지금 이거 플러스 거기 지수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 마이너스 2니? 거기? 플러스 2로 되어 있니?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죠.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요거 맞죠? 요거?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어떤 함수가 이제 베이스가 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함수. 얘는 y는 2x를 베이스로 하는데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수항의 부호도 바뀌어 있으니 xy의 부호가 다 바뀐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 함수는 이제 이건데 원래 그 x축,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원점 대칭으로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해주면 이게 뭐 한 번에 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에 하시는데 자 얘를 일단 x축 대칭하면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밑으로 자 희미하게 할게. 희미하게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y축 대칭 또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결국에 이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상향의 그래프인데 자 얘도 이제 생각해야 될 거 평행이동이 얼마큼 됐느냐 이거지. x축으로 현재 얼마큼 됐느냐 y축으로 얼마큼 됐느냐 이거 x축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니 저거 2야 마이너스 2야? 2 맞니 2? 이거 마이너스 묶어서 봐줘야 되겠죠. 이거 주의해줘야 되죠. 이거 마이너스 묶어주니까 x 빼기 2로 봐줘가지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흰색의 그래프를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올린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렇게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그리시고 y절편으로 확인해 보면은 x에 0 넣어봐. 0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거 몇이네 얘들아 이거 몇이야? 이거 4야 마이너스 4야 이거 마이너스 4죠?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곱이 우선이었죠. 제곱이 우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한 이 정도쯤 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건데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것 점근선이 현재 y는 1이야. y는 1이면은 그러면은 그래프를 좀만 더 다시 좀 더 이게 더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그렇게 이제 점근선이 현재 y는 1이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베이스로 그려놓고 이제 0, 마3 이 정도쯤 점 찍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의역, 치역, 점근선 확인을 해보시는데요. 정의역, 치역, 점근선 확인해 보시면 이거 확인해 보시는데 자 정의역 여전히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치역입니다. 치역은 얘가 이제 그 점근선 y는 1보다 더 아래에 그려지니까 y가 1보다 작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점근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니 y는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1.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다 해봤습니다. 그 지수함수에서 대칭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네 가지 케이스 다 해봤는데, 자,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좀 같이 좀 비교해 볼게요, 이제. 자, 지금 보면은, 결국에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지수함수를 적절히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래프죠. 보면은, 자, 공통점. 다 정의역이 뭡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공통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치역을 지금 어떤 놈은 y가 더 크고 부등호 방향이 y가 더 크고 그다음에 어떤 놈은 y가 더 작아. 상황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래프가 그려진 모양을 보면은 사실 y가 그 점근선보다 더 커야 되는지 아니면 작아야 되는지를 알 수는 있지. 자, 1, 2번처럼 점근선보다 위에 그려지면은 당연히 y가 큰 쪽으로 그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얘네 둘, 3, 4번처럼 점근선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그림이라면 y가 더 작은 쪽으로 그려야 되겠지. 작은 쪽으로 그려야 되고, 그리고 점근선 파악은 어렵진 않죠. 요 상수항이 점근선이야. 곧 그거를 여취역의 숫자에 갖다 쓰면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그럼 꼭 그려야지만이 그럼 이걸 따질 수 있을까? 부등호 방향을 이거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정립해 놓으면 좋은 게, 잘 들어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일단 그 점근선보다 밑에 그려지는 이 두 함수는 어떤 공통점이 또 있냐?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뀐 셈이니까 x축 대칭이 된 그래프다 이거야. x축 대칭이 된 그래프. x축 대칭이 된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y가 더 작은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연관을 지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보세요. 1, 2번은 지수항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 지수항 앞에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근선보다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y가 큰 쪽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큰 쪽으로.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 이렇게. 어떻게 이해도 되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런 지수항이 있잖아. 지수항. 이 지수항은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양수. A는 일단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A가 밑이 1이 아닌 양수로 정의를 했고, 그러면 X가 무슨 값이 들어가든 간에 얘가 양수인 게 보장이 되는데, 그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얘 y값의 범위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보다 큰 거잖아. 그지? 양수잖아. 그럼 이 전체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어때야 됩니까? 커야 되겠죠.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에서 얘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값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y는 현재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얘가 양수다 보니까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항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음수의 값을 가지겠지, 음수의 값을. 그러니까 얘도 y는 3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도 y는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애초에 지수항 자체가 양수의 범위를 갖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랑 관련해서 그 지금 네 가지 상황에서 자, 1번은 우상향이야, 우상향. 증가함수라고 부를게요, 증가함수. 2번은 감소함수고요. 3번도 감소함수고요. 4번은 증가함수 꼴이거든요, 증가함수 꼴.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이제 증가함수인지 아니면은 감소함수인지를 판단을 해보자.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함수식만 보고도 따질 수가 있어야 돼. 함수식만 보고도. 자, 어떻게 따지냐? 좀 특징을 한번 좀 얘들아 뽑아내 볼래? 증가함수인 1, 4번의 이 함수식의 특징이랑 2번, 3번에 해당되는 이 감소함수의 이 함수식의 특징을 좀 뽑아볼래? 특징. 1, 4번이랑 2, 3번이 어떤 약간 그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자, 1, 4번 증가함수일 때는 이 지수함수의 식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혹은 2번, 3번 감소함수는 지수함수 식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게? 이거는 그 무리함수랑 좀 비슷해, 얘들아. 무리함수. 그 무리함수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수업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야. 그 무리함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였잖아요, 그죠? 근데 증가감소를 내가 그 어떻게도 따지라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수함수가 있다라고 해봐. 이거 지수함수,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거? 내가 뭘 보고 따지라고 했지? 동현아, 내가 뭘 보고 따지라고 했지,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뭘 보고 따지라고 했죠, 이거? 이거 마이너스의 개수를 내가 보고 따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의 개수? 마이너스가 아예 없거나 두 개 있으면은 증가함수라고 했어, 증가함수. 그리고 마이너스가 어디 한 군데에만 붙어 있으면은 감소함수라고 했어.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은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건데, 자, 1번 지수항 앞에 x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리고 4번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 자, 마이너스가 아예 없던가 두 개 있으면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x에만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항 앞에만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한 번 붙었지. 이처럼 마이너스가 한 번 붙은 그래프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하면 돼. 감소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 식만 보고도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 다음에 이 치역의 부등호 방향, 그리고 치역의 부등호 방향 정도는 이 식만 보고서도 파악이 돼야 돼. 식만 보고서도. 당연히 이 그래프 모양도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다 그려놓고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물론 함수를 그려야 되는 문제라면 그리고 뭐 판단해도 되지만, 함수를 꼭 그리지 않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면 식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식만 보고. 자, 이제 필수예제 2번을 이제 볼 건데, 자, y는 3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죠. 3x제곱. 자,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y는 3x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 자,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면서 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냐. 그러니까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이거 아까 내가 앞에 썼던 y가 양수이냐 이 얘기야. y가 양수이냐. 요 얘기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얘는. 그 다음에 2번. 그래프는 0,1을 지난다. 대입해보면 되잖아. 0 넣었을 때 1이 나오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점근선은 y는 0이다. 자, x축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얘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약간 헷갈리게, 낚시, 그런 거를 할 수 있잖아. 막 x는 0으로 막 써놓는다든지, 그런 거에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표현은 x값이 더 클수록 함수값이 오히려 더 작은지를 물어보는데, 얘가 지금 증가함수꼴이잖아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꼴이다 보니까 반대로 뒤집어줘야 되겠죠. 반대로. 4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5번. 자,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랑 어떤 관계이냐. 자, 지금 y는 3x랑 y는 3의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뀐 관계야. x의 부호가 바뀌면은 y축 대칭이 맞죠. 4번을 틀린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다음 3번도 봅시다. 3번. 아, 이 문제 이거 잘 봐야 돼, 이 문제. 이거 애들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제 실려 있다가 그게 교과서에 이제 다 실려 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제거든요. 참고로 너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은 진짜 완전 옛날 그 이제 뭐 기출 문제 이런 거로 보면 돼. 그러니까 완전 옛날 수능 있지. 완전 옛날 수능 아니면은 뭐 약간 너희 부모님 세대 때 뭐 학력고사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잖아. 뭐 그런 세대에서 이제 치러졌던 시험 아니면 더 그 이전에 치러졌던 그 시험에 대한 문제로 보면 되거든. 그래서 너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최소 수십 년에서 뭐 진짜 100년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을 거야. 근데 원래 출처는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쓸게. y는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야. y는 2 곱하기 2분의 1의 x 플러스 1. 요거 일단 식 맞죠 지금? y는 2 곱하기 2분의 1 x 플러스 1. 자 얘를 y축 대칭하고 평행이동을 좀 해본대요. 자 y축 대칭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제 y축 대칭. 자 x의 부호를 바꾸는 거다 보니까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x 부분만 바꾸는 거죠. 뒤에 1까지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야. x만 바꾸는 거야. x만. 그 다음에 평행이동 x축으로 m, y축으로 n이죠. 여기 n. 거기 n이죠. n. 여기 좀 잘려 있는데 n 맞죠? 자 그렇게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대. 평행이동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m, y축으로 n. 그럼 y는 자 2에 자 2분의 1 해준 다음에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이거 마이너스가 x 앞에 있으니 괄호로 잘 묶어서 x 대신에 x 빼기 m 더하기 1 마지막에 더하기 n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자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점을 지난대요.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러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서 푸는 거일 거야.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정리해 놓으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얘를 찢어. 요 지수항을 일단 2 곱하기 한 다음에 이 지수를 좀 찢어 줄게 이제. 자 2분의 1에 자 마이너스의 x 빼기 m에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이제 2분의 1에 이제 1제곱으로 이렇게 찢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찢어 줄게 이제. 그러면은 요거 약분 되겠죠? 약분이 착착 된다. 착착. 그럼 남는 식이 뭐냐면은 되게 잘 봐야 돼 이거. 남는 게 얘가 남는데 이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을 미리 계산해. 몇입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역수 2. 그러니까 그냥 2에 x-m제곱에 더하기 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최종 정리한 식은 저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얘가 어느 점을 지난다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너네는 저 점을 바로 여기다가 좀 대입하려고 좀 할 텐데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좀 시도도 해봐야 돼 얘들아. 이제 이거 좀 밑이 다 2로 통일이 되니까 2로 통일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작업을 좀 해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점을 이제 자 지금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 먼저 대입한 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더하기 n. 자, 그 다음 대입할 거 0,5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0,5도 0,5도 대입해 보시면 5는 2에 마이너스 m 더하기 n 뭐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식이 2개 나왔고 미지수도 2개니까 얘네 연립하면은 mn 다 구할 수는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거 너네가 처음 보는 연립 방정식의 형태거든. 처음 보는 걸. 왜냐면은 지수에 미지수가 있잖아. 지수에. 이런 거를 너네가 지금까지 다뤄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좀 애들이 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 이제.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먼저 일단 얘를 좀 더 정리를 해 놓을게. 어떻게 정리를 해 놓냐 하면은 이것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를. 얘를 분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나?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또 각각 분리를 해줄게, 각각. 분리해 주시면은, 자,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n. 여기까지 표현해 볼 수는 있잖아? 여기까지. 표현을 하시고, 자, 얘네 둘이 빼. 여기 한 번 더 쓸게, 이거. 얘는 그대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라인을 좀 맞춰서 쓸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둘을 빼면 n이 없어지니까 소거시키기 위해서 뺄 건데, 소거할 때 잘 봐봐. 좌변은 마이너스 6인데, 좌변은 마이너스 6인데, 자, 여기 뺄 때 어떻게 되냐, 여기 뺄 때. 2의 마이너스 m제곱에 대한 동요항으로 보고 빼는 거야.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4분의 1만큼 있었는데, 한 개를 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3에 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계산을. 얘를 동요항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좀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양변에 요거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역수익 마이너스 3분의 4를 만약 곱해버리게 된다면 얘가 이제 8은 2의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니 8이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이제 3이 되려면은 m값이 마3으로 이제 봐주시는 거고, 마3. 마3을 구했다면 그 방정식에 아무 데나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 마3 넣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3 들어가면은 얘가 그냥 3이니까 8 더하기 n이 5 이렇게 나오게 돼. 8 더하기 n이 5. 8 더하기 n이 5니까 n이 마3이 또 나오네. 마3. 얘는 마3. 이렇게 두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의 제곱 n제곱 더해주니까 9 더하기 9로 들어가니 18이라고 정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로. 자, 18로 내주시고. 자, 그래서 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이 계산, 동요항으로 보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좀 너네들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방학스키를 들어가면은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풀 거거든요. 이제 우리 그 12시에 수업 끝나면은 뒤에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고3 공통 수업을 이제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거 풀어주는 수업이야. 근데 그때 고3 애들한테 풀어주는 문제들 중에서 너무 과하게 어려운 걸 빼고 좀 너네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이제 그 방학 스킬을 들어가면 할 거거든요. 이제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도. 근데 이제 이 단원에서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어떤 게 좀 나오냐면은 이런 지수 계산 있잖아. 이런 지수 계산.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돼. 이런 거를 잘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요즘에 좀 트렌드로 볼 수 있거든요. 저런 계산 잘해야 됩니다. 저런 계산. 자, 이게 하셔야 되고, 4번도 봅시다. 4번. 네, 필수에 4번을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4번은 자, 지수함수, 자, y는 2의 x제곱이죠.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자, 2분의 1에 막 되게 막 복잡하게 생긴 값을 구하래, 이제. 자, 이거 우리 저번 기말 시험법에 뭐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 다음에 이런 단원에서 했듯이 y는 x와 만나는 그 교차점 있잖아요. 그죠?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 0,1을 지난대요. y는 2x가. 그러면은 여기 y좌표가 1이면은 여기 x좌표 a도 1 이해가 되겠지. 당연히. 그럼 a가 1이 나왔으면은 이거 연쇄적으로 반복해. 1을 이 지수함수에 넣어주니까 2가 나오잖아. 2가. 그지? 그러니까 여기 y좌표가 2가 되면서 여기 x좌표도 2가 나오겠죠? 2가 나올 것이고. 자, 또 따라가. x에 2 넣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2 넣어주면 4니까. 그러면은 4를 거꾸로 따라가니까 아, c가 4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다 찾았으니까 계산만 마저 해보시게 되면은 자, 2분의 1에 자, a 빼기 b 더하기 c 해보시니까 이게 3. 그래서 2분의 1의 세제곱 2이므로 8분의 1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8분의 1. 8분의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좀 보도록 합시다, 5번. 자, 저 세수의 대소관계로 이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세수의 대소관계. 자, 세수의 대소관계인데, 자, 대소관계는 일단 통일을 좀 시켜 놓는 게 좀 중요해, 여기서는. 왜냐면은, 자, 잘 보면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지 않나? 2의 거듭제곱으로? 그러면은 A 한번 보시면 2의 루트 3제곱이야. A는 한번 그대로 다시 쓸게. 2의 루트 3제곱. B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2의, 16이 2의 4제곱이잖아요. 2의 3분의 4로 표현할 수 있지. 2의 3분의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256이 2의 몇 제곱입니까? 이게? 8제곱입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했어? 외워놔야 돼? 이게 8제곱이니까 이거 4분의 8 해주면 2의 제곱이 나오지. 2의 제곱. 2의 제곱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들아 생각해봐.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관계 파악하라는 건데, 자, 밑이 1보다 크잖아요, 다. 그죠? 일단 통일이 됐고,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이 지수가 클수록 이 결과값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클수록. 이거 딱 보면은 지수가 가장 큰 거 확인되죠? A, B, C 중에서 뭐가 가장 큽니까? C가 가장 큰 건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얘가 1점 얼마이고 얘도 1점 얼마인 걸 아니까. 그래서 가장 큰 놈은 C가 와줘야 돼, C가. 그러면 A, B 대소관계를 확인을 해보자, 이제. 근데 사실 A, B도 우리 중3 때 얘들아, 루트 2가 대략 몇 정도인지, 루트 3이 대략 몇 정도인지는 중학교 3학년 때 외우진 않았니, 얘들아? 루트 2가 대략 몇 정도라고 합니까? 루트 2? 1점 몇 정도라고 하니? 4, 1, 4. 이 정도 얘기하죠, 그죠? 1.414. 루트 3은 몇 정도라고 하니? 루트 3은 1.732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 그거를 알면은 바로 답을 낼 수 있지. 얘가 대략 1.732 정도라는 걸 알고 3분의 4를 소수로 표현하면은 얘가 1.333 3이 계속 이어지는 수다 보니까 이걸 알면은 아, A가 더 B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지. 그치? 이걸 알 수는 있겠지. 그래서 답은 일단 B, A, C 순서여서 3번이야. 답은 3번인데, 자, 근데 봐봐.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어야지, 당연히. 모르더라도.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이거야. 자, 만약에 얘가 둘 다 1점 얼마인 것만 알고, 대략적인 대소관계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 결국, 지수가 큰 놈이 이 최종 값도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지수가 어떤 게 큰지를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 지수의 대소관계를 알면 되잖아. 루트 3과 3분의 4의 대소관계가 도대체 뭐 어느 쪽이 큰지 확인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수도 한 번 더 제곱을 해보면 돼. 제곱을. 제곱하면은 무조건 왼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의 식도 왼쪽이 큰 거야. 왼쪽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A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결국 지수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지수의 대소관계도 제곱을 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제곱을 해서. 이처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6번. 6번을 좀 보시면 다음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형태를 보시면 자, 1, 2, 3번 다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거 조금 희미해서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y는 2에 2x-1.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지금 뭐냐?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죠.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3번, 얘는 뭐냐면은, 자, y는 마이너스 3에 2에 1 빼기 x죠. y는 마이너스 3에 2에 1 빼기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네가 각각의 x의 범위가 또 있잖아요. 그죠? x의 범위. 마일1부터 1까지로 나와 있어. 얘는 이제 0부터 2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3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일1부터 0까지로 나와 있죠. 마일1부터 0. 자, 얘네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봐봐. 1번.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커야 최대가 나오고, 지수가 작아야 최소죠. 근데, 지금 얘네 1번도 그렇고 1, 2, 3번의 공통점은 지수가 다 몇 차씩이야, 몇 차씩? 1차씩의 꼴이지, 1차씩.
우리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1차 함수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계속 올라만 가던가 증가하던가 계속 감소만 하는 그런 그래프인 거잖아. 그래서 항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최대, 지수가 최소가 되는 걸 찾으려면 그게 곧 x의 최대 최소랑 연관이 돼 있어. x의 최대 최소. 근데 물론 봐봐. 이거 지금 x의 개수가 양수이다 보니까 지금 얘는 지수가 최대가 되려면 말 그대로 x가 최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x가 최대. 반대로 이 지수가 최소가 되려면 x가 최소여야 될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은 x의 최대 최소가 곧 지수의 최대 최소랑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판단을 하기를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x에 몇을 넣어서 지수가 최대가 나오게 하는 1을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1을 넣어서. x에 1 넣었을 때 값이 몇이 나오냐? 1 넣어주면 2가 나오죠. 2. 최소도 한번 따져봅시다. 반대로 x가 작을 때 최소니까 마이를 들어가면은 이게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될 것이면서 이거는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8분의 1. 8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이제 자 2번 잘 생각해야 돼. 자 지수의 최대 최소가 이제 곧 이 함수의 최대 최소랑 연관되어 있는데 밑이 1보다 작아. 밑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지수의 최대가 이 함수의 최소가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근데 또 관찰을 해봅시다. 아까처럼 지수가 1차식이고 x의 개수가 양수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증가함수 꼴이잖아요. 그죠? 즉 지수가 최대가 되려면 x가 최대여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수가 최소이려면 x가 최소여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지수랑 x는 일치하죠. 최대 최소 일치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수가 최대일 때 이 함수가 최소니까 결론은 x의 최대 최소가 이 함수 값의 최소 최대 반대가 될 거란 말이야. 반대. 그걸 잘해줘야 돼. 그래서 최대값이 나오시려면 이번엔 지수가 최소여야 되는데 그게 x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x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소값이 나오려면은 지수가 최대, 즉 x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x가 2일 때. 그럼 이제 3이니까 27분의 1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27분의 1.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좀 복잡하니까 잘 봐야 돼. 3번. 3번은 자, 지수가 1차식이긴 한데 x 앞에 마이너스잖아. 감소함수 꼴이잖아. 그래서 지수가 최대가 되려면 오히려 x가 최소가 돼야 되겠죠. 그죠? x가 최소. 근데 이제 이놈 봐봐.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가 더 붙었어. 마이너스가. 막 복잡해. 막 헷갈려. 자,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아까 지수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내가 이 x 앞에 마이너스의 여부와 지수항 앞에 마이너스의 여부에 따라서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내가 얘기를 했죠. 마이너스가 한 군데 붙어 있으면 감소함수, 없거나 두 군데 붙어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했어. 증가함수.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처럼 간단한 꼴일 때 있잖아. 간단한 꼴이란 얘기는 x의 최대 최소가 곧 지수의 최대 최소가 될 때, 물론 반대일 수 있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양 끝에서 지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단순한 상황이라면 그냥 이렇게 확인을 해도 돼. 어차피 이게 마이너스 두 개 있죠. 증가함수일 거란 말이야. 증가함수. 이런 모양이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x가 클 때가 최대, x가 작을 때 최소인 거야. 이 전체 함수 값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편해.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서 최대값이 등장하려면 x가 가장 클 때, 즉 x가 0일 때가 최대값이 등장하는데 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5가 등장을 하고요. 마이너스 5가. 반대로 최소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2의 제곱 4로 나와가지고 4, 3, 12 마저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11로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1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을 정리를 하면은, 자, 결론은 이거야. 이제 뒤에랑 연계되지만 지수의 최대 최소를 좀 잘 파악해야 되고 x가 몇일 때 지수의 최대 최소인지. 근데 지금 이 필수 예제처럼
지수가 아주 간단한 꼴이라면은 x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지수도 최대 최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그 우리 지수함수의 아까 처음에 그래프 그렸던 그 일반적인 그래프 모양을 따라서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판단을 하시고 마이너스가 1개면은 감소함수, 없거나 2개면은 증가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증가함수라면은 지금 1번, 3번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라면은 x가 클 때가 최소, x가 작을 때가 최소가 나오는 거야. 하나 붙으면은 반대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7번 7번을 보시면 자 이거 7번 보시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정의된 자 요런 함수식이 있대. 저 함수가 어디에서 최대 최소를 이제 가질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x의 범위는 y부터 1입니다. y부터 1까지. 자, 이 범위에서 우리가 따지는 거 y는 자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1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은 그 보통 이 이차함수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런 최대 최소 문제가 이차함수로 되게 많이 나와. 자 이걸 보고 치환할 생각을 해야 돼. 치환할 생각. 뭘 치환하시냐면은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 버리시면 여기서 양변을 얘들아 제곱을 해봐. 제곱을 얘 제곱해주면은 4분의 1의 x제곱이 나오잖아 얘들아. 4분의 1 x제곱. 그러니까 얘가 t제곱에 대해서 표현이 된다 이거야. t제곱에 대해서 t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봐봐 y는 t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들아 이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미리 끄집어내면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그냥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을 t로 바꿀 수가 있지. 뭐 한 건지 알겠니 이거?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3을 그대로 달아줄게. 자 우리는 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얘기야. 근데 또 주의할 점 그 항상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치환하기 전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치환한 t의 범위도 구해야 돼요. 치환한 t의 범위도. 자, t의 범위 구해줘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t의 범위. 자, 이거 2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잖아. 그럼 이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아주 단순한 지수 함수 꼴이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그리는 함수. 그래서 x의 최대 최소가 곧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함수죠. 그래서 x에 1 넣으면 최소가 나와. 2분의 1이 등장하고요. 반대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가 몇이 됩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몇입니까? 4가 되죠, 4. 이렇게 항상 치환한 놈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치환한 놈의 범위. 이거 중요합니다. 치환한 놈의 범위 구하는 거. 이거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져야 돼. 이 범위에서. 그럼 해봅시다. y는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 많이 했으니까 알죠? t-1의 제곱 플러스 2. 이 정도는 바로 되죠? 이 정도는? 그럼 이차함수의 이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데 자, 그려봅시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아래로 볼록으로 여기가 이제 1이고 자, 따지는 범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야, 4까지. 이렇게 이제 4까지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4까지 이제. 4까지로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는 1일 때가 최소가 나오지 않니? 1일 때. 그래서 t가 1일 때 최소값 몇이 나오게 되느냐? 이제 1,2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t가 4일 때가 최대죠. 가장 위에 올라갔으니까. 물론 이것도 너네가 잘 그려야지. 대칭축 1로부터 이 간격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고려해서 이 높낮이를 그려야 되겠죠? 높낮이를. 그래서 t가 이제 4일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최대값. 최대값 몇이냐? 자, 4 넣어봐. 이게 4 넣으시면 몇이야, 이거? 4 넣으면은 11 나오나, 11? 11 나옵니다, 11.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럼 ABCD가 될 거니까, ABCD를 다 더해주라고 돼 있죠? ABCD 다 더해주면 몇 나옵니까, 이거? 더해주면 18 나오네, 18? 18이 나오는데, 보니까
답이 없죠? 지금 여기서 이제 몇에서 최대 최소 나오는지를 지금 ABCD로 잡았고 그걸 다 더하라고 했잖아. 지금 다 구해놨잖아. 더하면 지금 18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을까? 뭐가 틀렸을까? 실제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 이런 문제를.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내가 지금 구해놓은 걸 잘 비교해봐. 뭔가 하나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를까? 뭔가 하나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 뭐라고? T. 요거? 이게 뭐? 여긴 T고 여긴 X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T가 1일 때 최소가 2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최소값은 2가 맞아. 최대값도 11은 맞아. BD는 맞거든. 근데 몇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A하고 C가 지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야. 이거 잘 봐야 돼. 자, 최소가 나오게 하는 거는 T가 1일 때잖아요. 그럼 이 T가 그 X와 T 사이의 관계식, 여기 T가 여기가 1이 되는 X값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 몇입니까? 우리 0제곱이 1이었죠. 0제곱이. 그러니까 최소가 나오게 하는 이 부분이 0이다 이 얘기야. 0이다 이 얘기고, 반대로 T가 4일 때야. T가 4일 때. T가 4.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X가 몇이야 되겠네 이거. X가 마이너스 2 맞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요렇게 찾는 거야. 다 더해주시면 11 나옵니다. 11. 그러면 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1번. 주의해야 돼 이거. T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이거 실제로 애들 엄청 많이 틀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몇에서 최대 최소 나오네 하고 답을 낸단 말이야.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8번. 자, 8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8번도. 8번 뭘 좀 잘 보셔야 되냐면, 8번. 자, 정의역이 이와 같은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잘 봐야 돼 이것도. 자,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가 커야 최대, 지수가 작아야 최소이겠네? 라는 건데, 얘들아, X가 클 때 지수가 최대가 꼭 보장이 되지가 않아. 왜? 지수가 이번에는 몇 차식입니까? 지수가? 2차식이야. 앞에까지는 1차식으로 나와서 좀 단순했었는데 계속 증가만 하던가 감소만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수가 2차식이야. 2차식은 뭐 증가했다 감소하고 뭐 반대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의해줘야 돼. 단순히 X가 크다고 최대가 아니야. 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먼저 이 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즉 이 이참수의 범위를 구하자.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를 완전 제곱식 바로 할게. 우리 그 완전 제곱식 정도는 좀 다 할 수 있죠? 좀 빠르게 해도 되겠죠? 이거 맞니? 맞습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이 이참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수 부분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지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지수의 최대 최소를 안다면 이 최종 함수의 최대 최소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 그림 그려보시면 위로 블록이고 마이너스 1이 대칭축입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어.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림을 이제 꼭 그려서 파악하셔야 돼요. 최대 최소는. 그림을 보면은 어디에서 최대, 어디에서 최소 명확하죠? 얘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봐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지수의 최대가 나오지? 지수의 최대 몇이냐? 지수의 최대가 이제 마이너스 1,1 지나니까 1 나오고, 반대로 x가 1일 때 이때는 지수가 가장 작은 값이 나오니까 지수의 최소값이 몇이 나오게 되느냐? 1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마이너스 3. 즉 우리는 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한 거야. 지수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질 수 있지. 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지금 y는 5의 지수꼴 이렇게 보면은 자 지수가 클 때 최대값, 지수가 작을 때 최소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짜 찐 최종 이 함수의 최대값은 1 넣어가지고 5의 1제곱, 최소값은 지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가지고 5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곱해주니까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거 지수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거에 유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마지막, 요 오늘 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하나 설명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자, 이게 뭐 하는 문제냐면은, 자, 이러한 꼴의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거거든? 이러한 꼴에. 자, 이거는 치환을 좀 해줘야 돼, 얘들아, 치환을. 뭘 치환해 주셔야 되냐면은, 자, 얘를 t로 치환해 버리면요. 이 앞부분이 t에 관해서 표현이 돼요. t에 관해서. 만약에 내가 저 t를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만약에 둔다면 t 제곱을 한번 해보잖아. t 제곱을. t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앞에 거 제곱 4x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2ab 해주시면은 2가 되겠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해주시면은 4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 따라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는 2를 넘긴 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2로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은 앞부분이 t에 관한 식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겠다 이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2로. 그래서 다시 쓸게. y는 자,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t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줄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정리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요 놈의 최소값 구하래. 최소값.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해서 최소하면 되겠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그러면 t가 1일 때 최소값 4.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여기 왜 표정이 안 좋지? 맞니? t가 1일 때 최소값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유형 제목에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하래. 근데 지금 저거를 안 썼잖아, 지금. 그죠? 산술기하 부등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줘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문제와는 다르게 x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지만, 이 치환한 t가 범위가 있어. 이 t가 범위가. 우리 산술기하 부등식 기억나시죠? 산술기하? a가 양수, b가 양수, 더하는 두 수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이제 단등호는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죠. 단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산술기하를 적용을 해보잖아. 산술기하를 이렇게 된다. 자, 2 루트 곱해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계산하면 이거 몇 나옵니까, 이거? 1 나오죠, 1. 1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 2만 남게 되지, 2. 그래서 우리 치환한 t가 범위가 있다, 이거야, 범위가 있다. 애초에 t가 2 이상일 때만 따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t가 2 이상일 때만. 그래서 얘 범위를 따져보시면 1이 대칭축인데 2 이상을 보는 거다 보니까 2부터 가능한 거구나. 2부터. 그럼 결국에 t가 1일 때가 최소가 아니라 t가 2일 때 최소값이 등장을 하고 2를 넣어보시면 5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라는 답을. 답은 이제 5가 되겠습니다. 5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앞에 내용 좀만 하나 더 보충 설명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제 앞에 개념 부분에다가 그 여백이 좀 있으시니까 여기 밑에 여백이 아마 있을 거거든요. 밑에 여백이 좀 있으시죠? 살짝 있죠? 거기다가 이걸 좀 이제 좀 적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은 이제 지금 필수 예제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거를 좀 알아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 뭐냐면은 우리 그 내용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있잖아. 아마
자, 이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이제 그리긴 할 건데, 이제 범위에 따라서 나눠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네, 밑이 이제 0과 1 사이일 때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뭘 할 거냐면은, 그럼 밑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알겠는데,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 대소관계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제. A, B, C. 여기도 이제 A, B, C. 자, 여기서 Y는 BX제곱의 그래프랑 C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야. Y는 AX제곱의 그래프, CX제곱의 그래프. 자,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 얘를 이제 2, 3, 4로 생각해봐. 2, 3, 4. 여기서는 얘를 이제 뭐라고 보시냐면은 얘를 이제 3분의 1, 4분의 1, 2분의 1처럼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이제. 자, 결국 이제 이 y는 bx제곱이든 cx제곱이든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긴 할 건데 약간 이 곡선의 굴곡이라든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이거야. 자, 밑이 클수록 이 결과도 커지지 않겠네, 기본적으로. 근데 봐봐. x가 1이라 가정하면은 x가 1이라 가정해 주시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x가 1이면은 a, b 내가 지금 잡아놨잖아. 그지? x가 1이면 y 값이 3, 2 나오니까 x가 1일 때 y는 bx 제곱이 더 아래에 그려져야 돼. 그럼 더 아래에 그려져야 되는데 공통점은 얘네가 다 0,1을 지나거든요. 0,1을. 그러니까 다 이 점을 지나게 그리는데 x가 양수일 때는 이 b 부분의 함수가 더 흰색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져야 되고, 근데 이게 음수가 되면은 반대로 됩니다. 대소관계가 음수로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런 식의 그래프. 이게 y는 bx제곱의 그래프야. 반대로 이제 y는 cx제곱의 그래프다. 밑이 4, 가장 큰 놈이잖아요. 그러면 x가 양수일 때에는 이 분홍색이 가장 위로 올라가게 그려야 돼. 근데 x가 음수일 때에는 이게 반대입니다. 대소관계가.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돼 있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자, 얘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얘도 이제 보시면 그 y는 b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y는 bx제곱. x를 이제 어떤 적당한 양수 1이라 가정을 하고 이거 y값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3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이야. 얘가 더 작거든요. b 부분이. 그래서 x가 양수일 때 b 부분이 더 작게 그려져야 되는데 0,1을 다 지날 거고,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대소관계가 반대로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 근데 반대로 자, y는 cx제곱이야. 자, x가 1 넣었을 때 여기는 3분의 1 나오고 여기 2분의 1 나오고 얘가 더 크거든요. 얘가 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야. 깔별로 잘 구별해서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 그럼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되게 이제. 밑의 값이 어떤 게 더 크고 작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헷갈리지 않게 이제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은 대조관계 비교해서 그래프 그릴 수가 있어. 뭐만 기억하시냐면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 y는 1의 x제곱 이런 거는 보지 않기로 했죠, 그죠? 상수함수라 했으니까. 근데 y는 1의 x제곱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상수함수로서 이렇게 그어지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어지잖아. 자, 여기 대소관계 1도 써놓을게. 1. 여기 대소관계 1 써놓을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거 잘 들어야 돼. 밑이잖아. 얘네 다 밑이 이 1에 가까울수록 보라색 그래프가 이 상수함수잖아.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이 보라색에 점점 가깝게 그려줘야 돼. 가깝게. 그러니까 ax제곱의 그래프가 흰색이잖아요. 그러면은 bx제곱의 그래프. a보다는 b가 더 1에 가깝잖아, 지금. 그지? 그럼 bx제곱의 그래프가 좀 더 이 가로로 된 이 선에 가깝게.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올라가고 얘는 좀 더 내려가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함수에 점점 가깝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 가로로 된 함수에 점점 붙어야 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ax제곱의 그래프가 흰색인데 c가 더 1에 가깝죠, 대소관계상. 그럼 cx제곱이 지금 분홍색이니까 흰색보다는 분홍색이 좀 더 이 보라색
그래프에 점점 더 가깝게 그려야 된다고. 가깝게. 그러니까 더 내려가고 여긴 더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흰색에서 이 보라색 선에 더 가깝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대소관계를 이제 따질 때는 어떤 그래프가 더 이 상수함수 y는 1에 가깝게 그려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시 한번 잘 이해해서 해보시고,